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선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2.1%로 1위, 김문수 31.1%, 이준석 6.3%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에 비해서 5.5%포인트 상승했고 김문수는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준석은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96.6%, 진보층 84.7%가 이재명을, 국민의힘 지지층 73.9%, 보수층 58.8%가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중도층은 이재명 54.9, 김문수 24.3, 정권교체 희망 55.8, 정권 연장 39.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6.7%,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했습니다. 김영민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반민주 세력 제압을,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심판을,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시대,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TV 토론회는 4번 예정돼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됩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김영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다가 당원 투표 부결로 무산됐습니다. 비대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심야회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단독 등록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복귀했습니다. 당원들 뜻에 따라서 말이죠. 단일화 명분 없이 갈등만 부각됐습니다. 친윤계 음모라는 비판 속에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두었고 35살의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유일한 1990년대생 지역구 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체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민 검찰이 김건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이유로 오는 13일에서 1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르는데요. 출석대에는 도이치모터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른 의혹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김건희 측은 건강, 수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은 김건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 나오는 윤석열은 내란 혐의 3차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김영민 IMF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선진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처음 초과합니다. 2030년엔 59.2%로 상승할 전망인데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10년째 진전이 없고 대선 공약의 재원 확보 방안 미흡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24%, 일본은 225.2%예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 사정은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약 49.4%로 집계됐습니다. 3년 새 5%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민 정부가 초고령 사회 대비책으로 노인 연령 조정과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2027년부터 노인 연령을 66세로 시작해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공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점과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은 10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충당하지 못해 70살이 넘어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지요. 정년 연장도 노사정 합의 실패로 기업 협상에 맡겨진 상황이어서 노동자가 불리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습니다.